2021년 6월 27일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인 살콤에서 폭우가 내렸고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관광객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여성의 신원은 67세의 말레이시아계인 미쿤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은 한밤중에 런던 웸블리의 한 주택에서 미쿤총의 친구인 젬마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쿤총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30년 전 고향에서 영국으로 온 뒤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미쿤총은 웸블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 중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교회 활동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미쿤총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종종 미쿤총의 말과 행동은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었죠. 또한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집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2020년 8월, 미쿤총은 교회에서 젬마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을 겪고 있던 미쿤총은 젬마에게 애정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죠. 젬마는 미쿤총이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치료사가 되겠다고 밝혔고 미쿤총은 주저없이 동의하게 됩니다. 미쿤총은 이웃들에게 나를 고쳐준 것은 젬마와 예수님이었다며 최근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알렸습니다. 미쿤총의 관점에서 젬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젬마는 1984년 7월 22일 호주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런던으로 오게 되었죠. 이후 젬마는 대학에서 해부학을 전공했고 그곳에서 젬마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젬마는 호주로 돌아가 전골의학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젬마는 호주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젬마는 돌연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젬마는 런던에서 자신의 전골 클리닉을 차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도 만들려고 했었죠. 하지만 젬마는 전골의학협회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젬마는 영국 웸블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안정된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이후 젬마는 교회에서 미쿤총을 만나게 되었죠. 비록 젬마는 심리치료사가 아니었지만 미쿤총의 관점에서 젬마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두터운 친분을 갖게 되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미쿤총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종종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돈이나 부동산 등을 주겠다며 말하고 다녔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변인들은 미쿤총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젬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미쿤총의 말을 믿었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6월 11일까지 미쿤총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 약속한 돈을 언제 줄 건지 말하라며 재촉했었죠. 당시 젬마에게는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가 사는 집은 오래된 집으로 이곳저곳 부식되었기 때문에 당장 리모델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녀에겐 집을 수리할 돈이 없었죠. 결국 젬마는 미쿤총에게 집을 수리할 자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젬마는 미쿤총에게 집을 수리한 후에 집을 교회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젬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독실한 신도였던 미쿤총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젬마는 미쿤총의 말을 믿고 보수 업체에 연락해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초 미쿤총이 바라본 젬마의 집은 멀쩡해 보였고 결국 돈을 주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 문제에 대해 다투기 시작했고 이때가 미쿤총이 살해되기 며칠 전이었죠. 아마도 미쿤총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젬마의 집수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쿤총을 제거하기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한 젬마는 미쿤총의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렇게 젬마는 커다란 여행 가방과 흉기를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런던에는 9만 5천 개가 넘는 CCTV가 있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2021년 6월 11일 이른 아침, 젬마는 파란색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와 미쿤총의 집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젬마는 가방을 쉽게 끌었기 때문에 여행 가방은 아마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약 5시간 후, 젬마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미쿤총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가방에는 미쿤총의 신분증과 재산 문서가 가득 차 있었고 미쿤총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젬마는 미쿤총을 가방에 넣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고 그녀가 치료를 위해 병원 간 모습도 CCTV에 남았었습니다. 이후 젬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젬마의 여행 가방이 매우 무거워 보여 도와주려 했지만 젬마는 단호히 거부했고 혼자 힘겹게 차에 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미쿤총의 세입자는 미쿤총이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6월 12일, 젬마는 세입자가 미쿤총의 실종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젬마는 미쿤총이 말레이시아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쿤총의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었고 6월 11일 이후 미쿤총이 집을 나오는 CCTV 영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젬마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죠. 6월 20일, 여행 가방 속 미쿤총은 젬마의 정원에서 조용히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젬마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쿤총을 묻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곳을 한참 동안 생각했고 마침내 살콤 지역에 있는 살림 지역을 선택하였죠. 6월 26일, 젬마는 SUV 차량을 대여했고 자신의 집에서 250km 떨어진 살콤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살콤 지역에 도착했지만 살림으로 가는 산길들은 유지 보수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젬마는 몇 차례 왕복하다가 결국 살림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고 이후 길 옆 숲의 땅을 파고 미쿤총을 묻었습니다. 젬마는 런던으로 돌아갔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살콤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토양이 씻겨져 내려가면서 미쿤총의 시신이 노출되었습니다. 곧 관광객들이 미쿤총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이후 경찰은 미쿤총의 집 근처 CCTV와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 CCTV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젬마가 끌고 다닌 가방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7월 6일 늦은 밤, 경찰은 젬마의 집 문을 두드렸고 젬마가 나오자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젬마는 미쿤총을 살해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젬마는 미쿤총과 좋은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고 미쿤총이 살해된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수집한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때부터 젬마는 입을 다물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젬마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동시에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젬마 옆집 옥상에서 파란색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깨끗이 청소된 상태였고 미쿤총의 DNA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죠. 다행히 가방 구석에서 혈흔이 묻은 타월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젬마의 방에서 위조된 미쿤총의 유언장도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자는 당연히 젬마였죠. 2022년 10월 27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젬마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젬마의 변호인은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혈흔이 묻은 타월은 미쿤총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5분간의 재판 후 판사는 젬마에게 34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